네, 안녕하십니까. 옥상이 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는 삶의 주도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루를 얼마나 주도하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점점 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점점 더 살기 좋아지는 것 같은데 왜 오히려 우리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걸까요? 굳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버스를 타면 버스가 가주고 지하철을 타면 알아서 가주죠. 우리가 직접 굳이 걸음을 하지 않아도 타기만 하면 원하는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한 세상이라 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우리에게 발생하는 문제는 운동 부족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이런 문제 때문에 강조되는 건 결국 무엇인가요? 걸어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건강하려면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술을 우리가 주도해야지 우리가 지배당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내가 나의 오늘 하루를 주도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어떤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끌려다닌다는 느낌을 받고 계시진 않나요? 오히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둘 생각을 하고 마침내 사표를 쓰는 순간 그때 다시 무언가 삶의 주도권을 회복한 느낌을 받지 않나요? 우리가 취업을 준비할 때로 돌아가 보면 오히려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 어느 곳에 나의 이력서를 넣을까? 어느 직장이 좋을까? 어느 회사가 좋을까? 찾아보고 고민하고 이력서를 수없이 쓰던 그 시절이 오히려 삶의 주도권은 더 느끼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감각해진 거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고 지금은 마치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회사의 노예가 된 것 마냥 끌려다니는 느낌을 받으며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삶의 주도권은 성인에게만 해당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청소년까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고등학교를 잘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서 졸업을 하는 순간 왜 점점 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런 20대가 늘어나는 걸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거의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의 삶을, 나의 하루를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시간을 보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경험이 전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무언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과 그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 너무나 그 아무것도 할 일이 주어지지 않은 그 자유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큰 장벽이 되어 다가오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 삶을 주도한 적이 없는 걸까요? 우리는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의무 교육인 공교육이 끝나면 우리는 사교육으로 들어가 시간을 보내고 결국 집으로 돌아와서는 잠만 자는 학창 시절, 그렇게 20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스스로 결정해서 보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우리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유가 그래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없는 거죠. 부모님의 결정 아래, 부모님이 미리 정해놓은 삶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부모님이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프레임 안에 구겨져 들어가 버린 건 아닌지, 나무처럼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자라나야 할 아이들이 나무로 크지 못하게 이미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네모난 짝에 맞춰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100m, 200m 높게 클 수 있는 아이들인데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때문에 그렇게 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주도한다는 것, 사실은 그 모든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을 잠시 되돌아보더라도
사실은 다 우리가 결정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일어나기 싫다, 회사 가기 싫다 불평하지만 가고 싶지 않으면 가지 않을 그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왜 우리는 그 감정을 억누르고 출근을 하는 걸까요?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유는 그 이유의 가치, 내가 지금 당장 피곤해서 회사에 출근을 하기 싫지만 그럼에도 가야 하는 그 이유, 그리고 그 목적을 우리는 너무 저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 이유와 목적에 조금 더 분명한 확고한 생각이 있다면 우리의 일상이 조금 더 내가 주도하고 있구나, 내가 결정하면서 나아가고 있구나,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더 생생하게 받으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하루에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해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조금씩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더라도 이거는 내가 스스로 결정한 거야 라는 인식을 할 때 그 시간은 분명히 다른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기력하게 아무 생각 없이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는 것과 나는 내가 스스로 오늘 하루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기로 결정했어, 그런 생각을 인식하고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제 책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최악의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도권이 없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노력과 보상 간의 균형이 맞지 않을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상현실에 빠지는 사람들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공간에서 자신의 영향력 그리고 주도권이 더 강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실에서의 나는 너무 영향력이 없는,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인식한다면 그 가상현실에서만큼은 오히려 현실보다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많고 그곳에서는 나의 영향력이 더 강하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가상현실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은 결국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도 그 다음에 무슨 문장을 어떻게 말할까 이런 생각과 고민과,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제가 머릿속에서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말해야겠다 라는 결정을 한 뒤에 나오는 거잖아요. 카메라를 2개 써야겠다라는 결정들, 이 모든 결정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은 선택과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지금의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해온 모든 결정의 결과이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앞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미래는 지금 현재 계속 내가 앞으로 해 나갈 결정의 결과라고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래의 나의 모습, 삶의 모습이 있다면 지금 현재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내가 해 나갈 모든 결정의